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호 원장입니다. 2달 만에 인사드리게 되겠고, 오늘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이제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들께서 이제 엉치를 잡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허리를 아파하면서 이제 골반을 이제 잡고 오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이 이제 허리는 전혀 안 아픈데 이제 골반만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골반이 아픈 이유 중에서 다양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 골반, 고관절이 문제인지 허리가 문제인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본인께서 이제 골반이 아프시다고 하면은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 조금 한번 클루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소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록을 이제 보내드리면서 독일에서 직구를 했는데 다행히 방송 하루 전에 어제 저한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골반이 아플 때 이제 고관절이 문제인지 허리가 문제인지인데 먼저 여러분께 조금 이제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게 성인 여성 골반뼈인데 이게 참 똑바로 되기 어렵네. 여기 보시면은 성인 이제 여성의 골반뼈인데 골반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허리가 아파도 골반이라 하고 그다음에 뭐 대략적으로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하자면은 자, 허리가 있습니다. 허리뼈는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밑에 있는 천추라고 하는 엉덩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반뼈가 있는데 척추, 요추가 있고 천추라고 하는 엉덩척추뼈가 있고 골반뼈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이제 여기 이제 대퇴골이 이루는 고관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관절과 몇 개 관절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앞에서 보시면은 여기 어떤 관절이 있냐면은 장골이라 이루는 이제 골반골과 천골이 이제 이루는 이게 이루는 천장관절이 있습니다. 천장관절이 있고 고관절이 있고 척추뼈가 있고 골반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슬라이드로 다시 이제 가면은 이제 고관절은 허리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관절이고 체중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화면 전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허리에서 골반을 거쳤다가 고관절, 대퇴부로 이렇게 체중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라는 것이 허리에서 다리로 연결되는 관절이고 체중을 분산하고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행 사이클 때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하는데 허리에서 고관절로 연결되는 근육이 있고 골반이 아픈 경우에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허리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들어보고 감별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플 때 나오는 하지 방사통이라 그래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통증과 허리와 둔부에 뻐근하게 느껴지는 후관절 유래의 척추 관절에 유래되는 연관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이제 혼동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요. 허리가 안 좋은 환자분들은 고관절도 안 좋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골반이 아픈다고 하면은 반드시 허리와 골반 사진을 확인을 해서 혹시 허리 문제가 있지만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데 놓치거나 이제 치료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은 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고관절은 이제 이거 화면을 보시면은 골반골이 있습니다. 골반골과 비구라고 하는 이제 대퇴골과 이제 골반을 이루는 이제 비구라고 하는 이제 골반골이 있고 대퇴골을 연결시키는 이제 볼앤 소켓 관절이 바로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상지 어깨랑 굉장히 유사한데 왜냐하면은 사람이 원래 4발 동물이었다가 2발 동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어깨와 회부학적으로 골반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제 가동성이 굉장히 크듯이 고관절도 이제 가동성이 큰 관절이고 그 다음에 굴곡이라 그래서 이제 고관절이 이제 앞으로 구부리는 운동, 신전이라 그래서 뒤로 제끼는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내전이라 그래서 이렇게 모으는 운동, 외전이라 해서 벌리는 운동, 그 다음에 외회전, 내외전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관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으로 이제 보호를 받는 관절이지만은 보행 시에 우리가 싱글 스탠스 페이스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행을 할 때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시면은 한쪽 다리는 이제 체중을 디디고 있고 한쪽 다리는 지면에 떨어져서 반대쪽 앞으로 이제 차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쪽 다리로 이제 전체의 체중을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이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이제 체중을 디디는 관절이기 때문에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허리와 연결돼서 체중 부하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 되겠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골의 비구와 대퇴골의 골두 그리고 이제 연골로 이루어진 관절이고요. 보행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 보행 사이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보행 사이클을 무엇으로 시작을 한다고 적용하냐면은 뒤꿈치가 땅에 닿으면서 이제 충격을 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충격을 발이 흡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발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보행 사이클이 있습니다. 보행 사이클이 있으면은 보면은 이 사이클을 보면은 저희 전문의 시험 때 딸딸 외웠던 이제 보행 사이클 족보인데 보면 싱글 림 서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뭐냐면은 한쪽 발로 체중을 지탱하고 반대쪽 발은 스윙 페이스라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한쪽 발로 체중을 디디기 때문에 이 고관절이 우리 몸에 체중을 떠받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관절이 체중을 떠받드는 시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보행 사이클에 있어서 중요한 관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관절 바이오메카닉스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언제 봤냐면은 이제 의대 들어오기 전에 한 25년쯤 전의 일인데 고등학교 때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하이탑이라고 하는 이제 과학 이제 참고서가 있습니다. 하이탑 물리 2에 보면은 이제 요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물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와 외력과 이런 것들 연구하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이 이제 그림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중이 어떻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관절에서 지렛대 힘을 어떻게 이제 하는지 공식을 이제 구해내라 답을 내라 그때 이제 처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몸의 체중을 이제 지탱을 합니다. 지탱을 하고 그다음에 고관절 외전 근력이라 그래서 이제 이 고관절 외전 근력이 우리 몸이 이제 보행을 할 때 한쪽 다리로 이 체중을 떠받들어야 되는데 그 떠받들 때 이제 외전 근력이 우리 몸의 체중을 떠받듭니다. 그런 이제 고관절에서 지렛대의 힘을 이용해서 체중을 들이고 보행을 한다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 제가 가져온 모형 보시면 이제 골반골이 있으면은 골반골은 크게 기능적으로 장골과 좌골과 치골이 있습니다. 치골 그리고 이제 장골과 척추뼈가 이루는 천장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골에 비구가 있습니다. 비구와 대퇴골이 이루는 고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퇴골 골관절 쪽에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더 알아야 되는데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때 대전자부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뭐냐면은 우리 이제 옆에 골반을 만져보면은 이 바지춤 밑에 바지 포켓 있지 않습니까? 포켓 옆에 만져보면은 뭐가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이 튀어나온 뼈가 대전자부라고 하는 이제 구조물이 되겠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반대쪽에는 소전자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자부는 이쪽에 이제 외전근이 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육이 붙고 여기에 점액락이라고 하는 쿠션 조직이 있는데 이쪽에서 염증이 있거나 석회 힘줄 염증이 있을 경우 굉장히 심한 통증을 느끼고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전자부라는 말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대퇴부 쪽에서는 이제 고관절 주변으로 해서 장요근이라고 허리에서 소전자부로 내려오는 이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허리와 천골과 이제 건너뛰어서 고관절로 내려오는 허리에서 이제 골반 내려오는 그 중요한 근육이 있겠고 대퇴사두근은 뭐냐면은 우리 이제 바지 이제 혁대가 있었어요. 혁대 라인 바로 밑에 보면은 골반 앞쪽으로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뼈가 있는데 그 뼈보다 약간 밑에 쪽에서 시작을 하는 게 대퇴사두근인데 대퇴사두근은 대퇴근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허벅지 앞쪽 네 가지 근육인데 이제 보행할 때 중요하고 이제 허벅지 지탱을 하고 무릎을 꼭 펴는 그런 작용을 하는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대전자부 밑에 쪽으로 우리 허벅지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띠로 된 단단한 힘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장경인대라는 게인데, 장경인대라는 거는 이제 무릎 쪽으로 이제 붙게 되는데, 이제 군대에 가거나 훈련소를 갈 때, 아니면 운동이나 마라톤 같은 거 많이 했을 때 무릎 바깥쪽으로 아픈 경우에는 이제 장경인대라는 게 염증이 생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랑 골반과 무릎을 연결하는 점이라는 점에서 대퇴부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신체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누워서 이제 진행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요추 전만이라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C자 커브로 이제 휘는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있으면은 우리가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이제 정확하게 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발을 이렇게 당겨줘서 요추 전만을 상쇄시켜줘서 이 고관절의 운동 범위를 잽니다. 그래서 운동 범위를 재는 그런 원리고, 그 다음에 로그 롤링 테스트라 그래서 보통 언제 하냐면은 그 어르신들 대퇴골 골절이 있을 때 이제 무릎을 잡고 다리를 이렇게 통나무 굴리듯이 이렇게 굴려줬을 때 고관절이 아프면은 골절이 있는 경우로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다리를 하거나 가부좌를 틀 때 이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은 고관절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그 무릎을 잡고 이렇게 틉니다. 틀어서 내외전을 시켜서 통증을 느끼면은 고관절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하겠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이제 대전자부 쪽에 장경인대가 걸리면서 나타나는 이제 발음성 고관절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날 때 대전자부의 힘줄이 튀기는 그런 느낌이 날 때 우리가 이제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뭐냐면 누워서 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본인이 디스크가 있는지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이제 발목을 직각으로 만든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 들어서 90도까지 이제 올라갈 때 다리 허벅지랑 그 뒤쪽이 당기지 않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30도에서 40도 정도 들었는데 다리 쪽으로 당기는 느낌이 들면 허리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허리 문제 말고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허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꼭 이게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허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대퇴 신경 자극 검사를 있는데, 그냥 전 외래에서는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양반다리를 하는 이제 패트릭 검사라고 그래서 양반다리 시켰을 때 아파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임핀지 검사라고 그래서 충돌 검사라고 하는데, 이제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해서 이렇게 틀어줄 때 그때 나오면 고관절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을 때 다리가 당기면은 이제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쉽게 이렇게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신경근 증상은 특정 신경 분절이 디스크에서 눌릴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감각 신경망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허리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정상 관절에 비해서 문제가 있는 관절에는 관절 간격이 좁고 골격이 생기며 뼈가 경화되고 여러 이제 무릎 같은 게 보이게 되면 관절염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절 와순이라 그래서 관절 와순 뭐냐면 이게 보면은 이게 고관절인데, 고관절을 보면 T2 이제 강조 영상인데 물이 하얗게 나오는 신호인데요. 물이 하얗게 나오고 지방 신호를 좀 떨어뜨리는 신호인데, 보면 여기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찝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짚는 지점에 이제 이쪽에 하얀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 와순이라는 게 찢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관절 와순 질환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고관절 관련 질환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입니다. 모형을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대퇴골두가 뭐냐면은, 자, 이 골반골이 있죠. 골반골이 있는데 이 골반골에서 이게 다 직각으로 듣기 힘드네요. 그래서 골반골에 고관절이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관절은 대퇴골과 비구가 이루는 관절인데, 대퇴골두, 대퇴골의 머리, 이 머리에 해당하는 이게 어떻게 생겼어요? 볼 소켓 관절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소켓과 고관절의 골두가 이렇게 둥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둥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에 피가 통하지 않든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대퇴골두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되면은 우리 뼈란 조직은 이제 다이나믹한 조직이기 때문에 주저앉고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겠잖아요. 그게 바로 대퇴골두 이제 골괴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레지던트 때는 무혈성, 피가 안 통해서 생기는 거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관절 이제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은 무혈성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대퇴골두 골괴사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가 통하지 않는 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개는 이제 대퇴골두로 가는 혈행이 장애가 생겨서 이제 골이 괴사되는 것을 이제 골괴사라고 하는데, 이제 뼈가 이제 골 괴사가 되면은 주변에 이제 뼈가 죽게 되겠고, 신생골이 형성되고, 이제 뼈가 함몰되고, 그다음에 관절염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캐스케이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퇴행성 변화와 관절염을 생기는 것이 골괴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 인자는 남자가 더 발생이 잘 되고 술이 가장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골괴사의 대부분의 원인은 술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드문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장기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골수 이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면역을 억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이외에는 이제 잠수병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유명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대퇴경부골절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모형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까 대퇴골두라고 그랬잖아요. 대퇴골이 있는데 두는 이 동그란 게 두고요. 경부가 뭐냐면 목입니다. 이게 바로 대퇴골두인데, 대퇴경부인데 이 경부가 골절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붓는 와중에 피가 안 통해서 골두가 괴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되게 생기는 경우가 경부가 이쪽 제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보면은 여기 경부 골절 혹은 대퇴골이 이렇게 탈구가 됩니다. 탈구가 되게 되면은 혈관이 닫히게 돼서 이제 골괴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골괴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골괴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골괴사가 되면 일부에 이제 골에 이제 피가 통하지 않게 돼서 주저앉게 되겠고, 이게 오래되면은 뭐 혹 같은 게 생기고, 처음에는 얘가 이제 괴사된 부분도 있고 신생골이 자라는 부분이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망가지는 방향으로 자꾸 악화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함몰이 되고 심한 관절염의 변화를 내는 것이 이제 골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골괴사가 있고 신생골이 형성되는 게 혼재되다가 막판에는 이게 둥그런 이제 그 대퇴골의 모양이 유지가 되지 않고 함몰되는 것이 골괴사가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사실 별게 없고, 이제 대퇴골 골괴사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많이 걷거나 활동을 했는데 사타구니가 아파요 라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골괴사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골괴사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엑스레이 상에서 멀쩡하다가 석 달에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해서 한번 찍었더니 굉장히 심하게 골괴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가끔 봅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정도 아주 드물지만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골괴사의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통증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통증을 추가적 지속적으로 호소 시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각도를 틀어가면서 전면과 측면 사진을 꼭 찍어서 봐야 되고, 많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를 찍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치료라는 게 사실은 저도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때 배웠던 거랑 지금이랑 크게 뭐 변화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골두가 붕괴되는 거와 붕괴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보통의 경우 환자분들께서 골두 붕괴 이전에 오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대부분은 이제 경과관찰하고 관절을 보존하는 그런 몇 가지 수술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자기 관절 보존하는 그런 수술이 그렇게까지 무릎이나 다른 관절에 비해서 크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좋지는 않은 편이고, 보통은 골두가 붕괴되고 심한 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에 오게 되겠는데, 보통은 그냥 환자분들께서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지내보시고
통증이 심하면 인공관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관절의 경우에는 무릎 관절에 비해서 인공관절의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수명이 길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보존하는 수술도 이제 제한되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이 망가지면은 이제 인공관절로 가는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엑스레이 상에서 큰 이상이 없고 MRI 상에서 진단이 되면은 관절을 보존하는 몇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은 일단은 뭐 빨리 이제 진단을 해서 자기 관절을 이제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미 다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될 확률은 더 다소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시도는 되고 있습니다. 약은 초반에는 이제 소염제 이런 걸 써서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관절에 이제 무리를 주는 그런 동작들을 제한을 하겠지만은 예전에는 저기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비스포스포데이트라는 것들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프롤리아라든지 이베니티와 같은 이제 그런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서 약간 이쪽 골 이제 망가지는 파골세포 쪽에 작용하는 그런 호르몬 계통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제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현재 이것들이 표준화된 치료로는 아직은 도입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퇴골두 안에 압력을 줄이기 위한 뭐 다발성 천공술이라든지 핵심 감압술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줄기세포 이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뼈를 잘 생기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을 이제 주입을 하는 방법들이 있으나 이렇게 썩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이미 사실 대부분 망가져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경우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환술인데 이게 이제 비구 쪽을 치환하는 컵이 있고 대퇴 쪽을 삽입되는 스템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대퇴 골두와 라이너를 해서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험 수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그 다음에 세라믹 그 사용 시 굉장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지만은 충격이라든지 낙하에 의해서 세라믹이 깨지게 되고 깨지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라믹이 이제 오래 가니까 좋겠지만은 좀 낙상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안에다가 이제 뭐 세라믹 헤드라든지 이제 금속 헤드에다가 이제 폴리에틸렌을 넣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마모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세라믹 베어링을 많이 쓰는데 세라믹은 굉장히 오래 씁니다. 25년 이상 쓰는 것도 봤고 30년 가까이 쓰는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오래 사시는 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가끔 이제 아주 가끔 보는데 그런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인공관절로 가게 되는 경우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과성 고관절 활막염이라는 건데 이제 애들한테 대부분 생기게 되겠고 보통 이제 초등생 저학년은 잘 없는데 대부분 보면 5, 6살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5, 6살이 대부분인데 아마 감기 걸리고 나서 3주 이내에 오는데 바이러스나든지 세균 감염 후유증으로 생기는 걸로 짐작이 됩니다. 대부분 애들이 갑자기 잘 놀고 뛰노던 애들이 갑자기 다리를 절거나 안 걸으려 하고 울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마라든지 할머니한테 업혀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전에는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응급실로 오게 되면은 제가 교수님들 노티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종사하는 1차 의료에서는 뭐 주사기로 뽑거나 뭐 MRI를 찍거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리고 애들한테도 또 눈물을 보여야 되니까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는 대학병원의 어떻게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애들을 재우고 영상학에 의뢰해서 초음파를 이제 여기다 물을 뽑아서 그 성상을 봐서 염증이나 세균이 별로 없으면은 일과성 활막염으로 해서 소염제 주고 보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고관절에 세균성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오래되면은 이제 관절 연골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보면은 관절이 이제 물이 차 있는 걸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소염제 쓰면은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엑스레이는 사실 별건 없습니다. 엑스레이는 약간 관절면이 간격이 조금 이제 증가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엑스레이에서 아무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과성 고관절 활막염은 되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후유증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문제 없겠지만은 그래도 세균성 관절염 감별을 위해서 병원에 가서 꼭 진료를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행성 고관절염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무릎에도 생길 수 있겠고 이제 고관절에 생길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보다는 안정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사실 이제 고관절염은 대부분은 이제 어떤 환자분들이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고관절의 문제가 오래돼서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고관절이 빠진 분들 아니면 이제 저기 어린이 시절에 생긴 특히 남자애들한테 생기는 레그 깔베 퍼데스병이라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버전의 골개사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걸로 인한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골반 쪽에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뭐 세균성 관절염 등이 대부분인데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골개사로 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개사로 인한 경우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은 이제 골반 관절이 남들에 비해서 이제 커버리지가 좋지 않은 경우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고요. 비수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약물요법, 체중 감소, 주사 치료할 수 있겠지만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관절을 보존하는 방법은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행해지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인공관절 치환술의 결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젊고 이제 액티비티가 좋으신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인데 다시 이거 모형을 다시 들어서 볼게요. 화면 전환 좀 해주세요. 보면은 이제 대퇴골두 이제 비구 충돌 증후군이 뭐냐면은 이제 이게 대퇴골이 있지 않습니까? 대퇴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여기 비구라고 하는 골반골이 선천적으로 이게 정상보다 이제 이게 더 많이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지금 보시고 있는 대퇴골두의 머리와 목으로 내려가는 그 경계부가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딱 얄쌍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뼈 돌기가 융기되면은 이 뼈 돌기가 골반골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돌을 한다. 그래서 대퇴골과 비구가 충돌한다. 그래서 대퇴골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접촉에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캠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대퇴골두와 캠 타입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퇴골두와 경부 사이에 뼈 돌기가 이제 정상보다 더 많이 융기되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캠 타입이라고 하고 핀서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핀서 타입이 뭐냐? 이 비구골이 더 큰 경우, 크거나 아니면 이제 관절 와순이 찢어져 있는 경우에는 핀서 타입이라고 하는 대퇴골두 충돌 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핀서는 이제 비구가 큰 경우, 캠은 이제 대퇴골이 큰 경우, 그 다음에 대개의 경우는 두 개 다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임상소견은 사실 고관절의 임상소견은 참 모호합니다. 그냥 서서히 발생합니다. 걷거나 운동하건데 이제 사타구니가 아파요. 사실 사타구니가 아픈 원인은 대부분은 골반인 경우도 있지만 허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번, 3번, 3번, 4번 디스크로 인해서 서해부로 뻗치거나 아니면 허리에서 골반으로 내려오는 장요근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타구니로 내려오는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감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서해부 쪽, 사타구니 쪽이 아파하는 경우 보행하거나 쭈그리거나 이제 그리고 대퇴골두 충돌 증후군도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고관절 환자분들 힘들어하는 게 어떤 게 힘들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 어떻게 신으시죠? 서서 신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골반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신으실 거 아니에요. 허리를 숙이고 골반을 구부립니다. 그때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워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수가 있는데 그 설문 항목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내가 허리와 골반을 구부려서 양말을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활동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고관절하고 상관이 많아요.
진단은 엑스레이로 웬만하게 진단은 되겠지만은 CT나 MRI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에는 소염제 쓰고 프로로 치료나 스테로이드 주사 쓰는 경우도 있고 충격파나 재활치료, 도치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수술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주사라든지 충격파 도치료 하면 대부분 좋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통증을 느끼셨던 분, 그리고 대부분의 관절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캠 타입으로 하는 경우라기보다는 핀서 타입이나 아니면 이제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 와순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적인 문제를 배제를 하고 정말 와순이 찢어져서 이 골반 통증이 생겼는지를 확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내시경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시경은 무릎, 어깨에 비해서는 좀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취만 하면 되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시간도 좀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절 와순이 찢어지는 분명한 경우에 한해서 많이들 시행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수술 기법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관절 내시경이 조금 보편화된 거는 한 15년 정도 돼 있고 이제 그 전문으로 하시는 정말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예전에 서서받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제 골반 고관절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발음성 고관절이 있는데 발음성 고관절을 다시 모형을 들어 설명을 할게요. 좀 이게 모형으로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걷거나 뛰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우리 바지 포켓 옆에 보면은 만져지는 뼈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전자부라고 했죠. 대전자부. 대전자부가 있는데 보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경인대가 있습니다. 장경인대가 있는데 제 손바닥에 있는 게 장경인대인데 이 장경인대가 이 대전자부 있죠. 대전자부 바깥쪽을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대전자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뛰거나 걷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등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 장경인대가 자꾸 반복적으로 대전자부를 이제 지나가면서 치겠죠. 치면서 생기는 소리와 연발음이 이제 만져지는 것도 있고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외부형 발음성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외부형. 외부형이 무슨 뜻이냐? 관절의 바깥에 있다 그래서 외부형이고 그러면은 내부형은 뭐냐? 내부형은 좀 더 안쪽에 있는 건데 이제 모형을 보면은 장요근이라고 있죠. 장요근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허리 1번부터 5번까지 옆에 이제 이쪽에 횡돌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골반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와서 소전자부에 가는 게 이게 장요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아픈 거를 치료하면 골반도 좋아지는 게 이 장요근의 존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에다 주사 맞았는데 허리 통증과 골반 통증이 좋아졌다 하면은 장요근 쪽에다가 주사를 했을 때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형은 뭐냐면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장요근이 장치돌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장치골 융기라고 하는 일리니어 팩티니아 라인 이쪽에 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쪽에 생기는 게 이제 우리가 내부형인데 대부분은 외부형이 대부분이고요. 내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내부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대퇴골 그런 이제 골반 비구 그 보면은 대퇴 비구 충돌 증후군과 굉장히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순수한 내부형은 참 보기는 힘든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냥 장요근이 긴장되니까 나오는 증상하고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음성 고관절은 대부분은 외부형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상적으로도 외부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형은 피오한 내부형은 사실 저도 본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외부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형은 장치골 돌기 융기에서 부딪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외부형의 경우는 장경인대가 대전자부를 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소염제 쓰고 충격파하고 주사 놓으면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수술은 대부분은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관절 주변 점액낭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점액낭이 뭐냐? 우리 몸에 이제 쿠션 조직인데 이쪽에 점액낭이라는 쿠션 조직이 있는데 이게 마찰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많이 생기는 위치가 대전자부 바깥과 그 다음에 좌골 쪽인데 이 좌골 쪽이 우리가 의자에 앉잖아요. 의자에 앉으면은 좌골 쪽에 생기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게 돼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통증이 이제 이 좌골에서 밑으로 뻗치는 양상이
허리랑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허리랑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형을 다시 보면은, 자, 점액낭은 어디서 많이 생기냐? 점액낭은 이 대전자부 쪽에서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많이 생기는 데가 여기 좌골 쪽인데, 의자에 앉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닿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닿는, 이제 지하철 의자가 요새는 화재 사건 이후로는 이제 이게 푹신하지가 않잖아요. 딱딱한 의자를 쓰니까 여기가 닿습니다. 특히 마르신 분들, 여성분들한테 가끔 있는데, 여기가 아프게 되면 허리에서 내려오는 좌골신경통하고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해야 되고, 이분이 별로 허리 증상은 분명하지 않고 엑스레이도 크게 이상이 없는데 환자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아픕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이제 검진을 해서 이 좌골을 점액낭을 눌렀을 때 압통이 느껴지면서 그쪽 초음파로 점액낭이 부어 있다고 하면은 점액낭염으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충격파나 먹는 약 쓰면 좋아지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증후군은 참 이게 말들이 많고 이게 진짜 실존하는 질환이냐 이게 말이 많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일치되는 의견을 보이지 않는 이제 증후군인데 좌골 신경통의 일종인데 이상근이 있습니다. 이상근은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대전자부 뒤쪽으로 나가는데 이게 다리를 약간 약간 이렇게 외회전할 때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상근이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이쪽 골반 쪽에서 시작을 해서 대전자부 뒷면에 이제 붙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외회전하는 그런 외회전과 내회전할 때 당겨지는 근육이 이상근인데 좌골 신경이 이상근 주변으로 지나가는데 해부학적 변이가 몇 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근 밑으로 나오는데 이상근 중간에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윗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이상근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리 디스크는 깨끗해요. 허리 디스크는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MRI상에서. 근데 환자분이 좌골 좀 밑으로 다리 뻗치는 통증을 느껴요. 그런 경우는 이상근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허리는 제가 예전에 몇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냥 아주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디스크 질환, 디스크가 뭐냐? 뼈와 뼈 사이에 지탱하고 체중을 분산하고 이제 그 허리 움직임을 하는 게 디스크입니다. 디스크인데 이제 아무래도 노화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시에는 이렇게 디스크가 돌출이 되거나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디스크 질환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 사실은 요새는 하도 자세가 안 좋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의자에 너무 앉는 생활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10대 친구들 디스크 터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20살 때부터 디스크가 성장을 멈추게 되겠고 그 이후에 노화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나오는 게 디스크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질환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위치가 있는데 가운데 쪽에 보통 나오게 되면 허리 이제 숙일 때 이제 허리 위쪽에서 꼬리뼈 쪽을 뻗치는 그런 샤프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척추 동신경이라고 그래서 그 디스크 뒤에 있는 신경을 건드릴 때 나오는 통증이 있겠고 다리 쪽으로 나가는 이제 이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군 눌러서 생기는 다리 저림을 유발하는 디스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퇴행성면하는 바깥에 섬유륜이 있고 안쪽에 수액이 있는데 수액에 물길이 있고 딱딱해지면서 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게 노화와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이 디스크가 딱딱해져서 터지기가 쉬운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수액이 섬유를 찍고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고 이런 망가지는 과정과 복구되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 않고 계속 노화로 진행하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다 없어지는 그런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은 이제 병력과 진짜 소견을 통해서 이루어지겠고 디스크가 이제 터져 나온 정도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질환의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이제 천차만별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환자분이 호소하신 증상, 그 다음에 아픈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더마토미라 그래서 피부 분절을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을 해서 하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뭐 보존적 치료로 대부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마비가 없는 경우는 잘 듣는 경우가 대부분 약물요법하고 도수치료하고 그다음에 이런 신경 차단술을 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런 통증을 감소시키는 비수술적 치료가 전혀 듣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크로 인한 이제 마비 증상이 확실할 경우에는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이고, 예전에 제가 몇 번 방송을 했던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골반하고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통증이 바로 연관통입니다. 연관통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내장통이 이제 일부인데, 그래서 그 방사통 같은 경우는 4번, 5번 방사통이 있으면은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그다음에 엄지 발가락 쪽으로 내려가고, 종아리 뒤쪽에서 발바닥,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S1, 천추 1번 신경이 눌리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정확하게 느껴지는데, 척추 관절 쪽에서 느끼는 통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호하고 뻐근한 통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연관통이라는 거를 했는데, 환자분들이 허리가 안 좋은 분들 중에 상당수가 옆구리가 뻗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관절 쪽에 느끼는 통증이 옆구리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둔부 쪽으로 이렇게 뒤쪽 엉치 쪽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허벅지 뒤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허벅지 앞쪽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척추 인대 관절랑 골막이 자극되는 경우에 실제 통증 유발 부위와 발생학적으로 같은 부위, 그러니까 이런 허벅지 앞쪽과 뒤쪽에 이제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기 때문에 허리 쪽의 문제가 이렇게 뻗치는 이런 같은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는 그 피부 쪽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관통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이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이제 모든 신경망을 다 예민하게, 신경망을 굉장히 거하게 갖춰주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 몸의 진화의 효율성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연관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사통은 5번 같은 경우는 허벅지 바깥쪽에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엄지발가락 내려오는 게 5번 요추 신경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허벅지 뒤쪽에서 종아리 뒤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천추 1번 신경인데, 이거는 이제 요 신경근을 따라서 그 신경근이 지배하는 피부 고유 감각 영역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저리거나 당기거나 무감각하는 것을 증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허리는 아무래도 이제 반드시 서고 근력 운동들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숙이는 운동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고, 최근 정성근 교수님 이후로 맥킨지 신전운동, 변형 맥킨지 운동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허리는 자세 교정하고 도수 치료하고, 그 다음에 신경근의 염증 가라앉히는 신경 차단술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듣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허리 문제가 이게 오늘 이제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핵심인데, 허리가 문제이냐 골반이 문제냐는 사실 검진을 해보고 환자분의 이제 병력이라든지 악화하는 유발 요인들을 문진을 하고, 제가 테스트를 신체 검진을 하고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골반에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허리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여기를 드리는 거지, 이 슬라이드만 보고 나 허리가 문제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허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해서 다리를 이렇게 발목 90도로 하고 다리를 들 때 골반 뒤쪽으로 뻗치는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는 허리 가능성이 꽤 있고, 그 다음에 하지 방사통처럼 피부 감각 분절을 침범하는 저림과 뻐근함과 무감각한 경우에는 허리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 허리로 인한 문제의 경우에는 옆구리로 뻗치거나 아니면 엉치 뒤쪽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보통은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허리 엑스레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MRI나 이런 걸 필요하면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이 환자분께서 호소하신 증상과 신체 검진과 영상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궤가 맞아야지 허리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양반다리를 하는 패트릭 검사에서 골반이 아픈 경우, 그리고 이제 보행하거나 체중 부하거나 그럴 시에 이제 골반 사타구니 아프거나 대전자부가 아프면 허리보다는 이제 고관절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은 제대로 안 드렸는데, 하지 직거상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경우도 봤냐면 허리 디스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좌골 쪽에 둔부에 있는 점액낭염이 있는데
다리를 위로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맥낭에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허리 증상처럼 유발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만져보니까 이거는 분명한 좌둔 저맥낭염이에요. 근데 허리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런 하지 직거상 검사가 무조건 이상했다고 허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엉덩 척추 천장 관절에 이제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강직성 척추를 의심해 봐야 되겠지만은 강직성 척추에 의심되어도 피검사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고관절 증상은 겹치는 경우도 많고 동시에 두 가지 질환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별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잘 청취하고 아픈 곳을 잘 찾은 다음에 신체 검진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할 때라든지 체중 보하 시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리 엉치를 치료할 때 허리 엉치 따로 떼어놓고 하다기보다는 허리와 엉치를 고관절을 잘 보는데 이분의 자세라든지 아니면은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성마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이 환자분의 한정되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행 습관, 그다음에 보행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런 판단을 해야지 허리 아프다 허리만 치료하고 고관절이 아프다 고관절만 치료하면은 이분에게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수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보행 메카닉스라든지 뭐 악화하는 원인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치료를 해야지 좋은 결과를 이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7분인데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한 3, 4분 이내 빨리 해보겠습니다. 하이나님, 4, 5번 디스크 제거와 5번 디스크 협착,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다고 하십니다. 수술 후 신경을 눌려서 아파하다 엉덩이 종아리 근육 수축이 있고 가끔 엉덩이 부분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크로 인한 신경근이 압박되는 원인은 제거를 했지만은 그 신경근의 염증 소견은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수술한 지 1년 10개월 정도 넘었으면은 물론 환자분은 제가 보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이제 뭐 어떻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은 환자분이 신경을 누르는 원인은 제거가 됐지만은 본인께서 어떻게 보면 허리 신경근과 어떤 허리 관절을 자극하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본인이 조금 찾아서 교정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만성 신경통으로 가는 경우는 그런 통증을 조절을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성 신경통이 되면은 그게 머리에서 감작이 돼서 아주 조그마한 아주 저강도로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어떤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항경련제 등을 써서 적극적으로 통증을 이제 호전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님, 40세 여자분이시고 5년 전에 무거운 짐을 든 뒤로 통증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척추 하부와 엉치뼈, 엉덩이가 많이 아프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음부 쪽으로 붓고 아플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허리가 늘 뻣뻣하고 아프고 앉아 있는 것도 5분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거는 이제 그 허리 디스크가 척추 동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저기 디스크성 요통 플러스 이제 허리 신경근 이제 증상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근 자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척추 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만성 통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통증 조절이 필요하고 필요시에는 항경련제와 항우울제도 조심히 써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어떤 나쁜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를 망가뜨리는 의자에 오래 한다든지 허리 숙이는 동작이다 이런 것들 하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발 쪽이라든지 뭐 평발이라든지 아니 아치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건지는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는 거 볼게요. 네. 미르슈아님 20대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50분이라서 2분까지 일단은 받아볼게요. 생리기간 중에 허리도 같이 아픈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평소에 일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지 허리가 뻐근하고 누우면 허리 쪽에도 뼈소리가 나는 듯 하면서 시원한 느낌인데 젊은 나이에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하는 방법은 특별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자분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리 이제 기립근과 복근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 생리 시기 때는 우리 몸의 사이토카인 레벨이 상승을 하면서
통증에 좀 예민할 수는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소염제나 이런 것들을 처방받아서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뻐근하고 이제 뼈소리가 나는 거 무엇이냐면은 허리 관절과 그 뼈의 근막이 있는데 그 근막이 이제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데 일부러 내는 거는 좀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유연하시고 그러면 소리는 날 수 있지만은 아프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부러 내지 않는 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딱 한 문제만, 저기 한 질문 받을게요. 행복 기쁨님, 사타구니와 뒷주머니 부근의 엉덩이에 열감과 날카로운 통증으로 서해부를 한 달 꼬박 물리치료해서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MRI 찍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동네 의원은 주사를 맞으라는데 이 증상이 1년에 반 동안 3번 반복 발생됐고 필라테스 할 때 오른쪽 다리가 자세가 안 나오거든요. 엑스레이 상태에서는 크게 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MRI를 찍기 때문에는 허리 쪽과 골반 쪽을 약간 좀 같이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를 찍을 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관상면이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관상면과 시상면과 그 다음에 단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찍고 있고, 골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상면 사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골반 쪽 관상면 사진을 추가로 해서 찍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증상을 보니까 일단 허리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MRI를 보면은 가운데 허리 디스크만 터져 나오는지만 볼 뿐만 아니라 이게 가끔가다 디스크가 가운데 말고 그 신경이 나가는 그 길 따라서 이제 눌리는 경우에는 허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리가 굉장히 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신경근이 바깥으로 나오는 출구 쪽을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